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국가 통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통계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계 생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통계 활용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사회의 변화와 국가 통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는 지금까지 변화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코로나19는 범세계적인 경제 후퇴와 인간 생활 및 인류의 의식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경제의 동반 하락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자유로운 무역과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대해서 새로운 정치,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 산업 구조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데이터 경제 이런 것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자유화의 방향으로 쭉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중 경제 마찰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마찰에서 보듯이 경제 외적 요인이 어떤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이렇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통계 수요도 이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기관은 이런 이제 통계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국가 통계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 통계의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서 통계 자원을 재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 작성 방식의 개혁을 통해서 통계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계 활용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통계 전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또 효율화하고 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을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통계 생산의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국가 통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국가 통계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필요한가? 사회는 다양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기관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통계를 다 작성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통계 인력의 제약도 있고 예산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작성 기관은 할 수 없이 중요한 통계부터 순서를 정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들에 비해서 통계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이 국가 통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서는 제일 중요하게 감안돼야 할 요인이 이제 통계 분별 수요이겠죠. 통계의 우선순위는 그 시대와 경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통계, 이때는 뭐 농업 통계나 인구 통계 같은 게 중요했겠죠. 또 산업 사회에서는 또 산업 관련 통계가 중요해졌고,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 탈산업 사회, 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가 또 더 중요해지겠죠.
미래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통계 수요가 나오겠죠. 이런 경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국민 의식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 국가 목표도 다양하게 됩니다. 옛날에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고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하면 그게 최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문화생활도 중요하고 개인생활도 중요해졌고 또 뭐 사회의 기여 여러 가지 중요성이 이제 다양해졌는데요. 여기 따라서 통계 수요도 이제 변화하고 또 통계 작성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의 우선순위는 변하지만 경력 의존성으로 인해서 국가 통계의 우선순위를 현실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뭔가 하면 과거에 이런 통계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통계를 작성한다. 과거에 작성하던 통계를 작성 안 하려 그러면 그 관련 집단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통계는 필요한데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통계의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는 산업화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경제 통계의 경우는 통계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어떤 중요 수요기관인 정부 부처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 같으면 경제통계의 제일 큰 소유자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통계청의 통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을 만났다 왜 필요한 통계를 통계청에 요구하지 않느냐 하면 거의 뭐 우리하고 뭐 다른 기관인데 우리 말을 들어주려고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반면에 이제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 대해서 이제 통계청의 옛날 조직이 흡수됐기 때문에 통계청에 대해서 상당히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제 또 부탁이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부처 간의 뭐 이해관계 여기에 의해서 국가 통계 전체의 우선순위가 이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통계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국가 통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통계 수요자들이 합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계가 중요하겠구나 해서 통계청에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계 수요 부처가 통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낮고 또 이들이 이제 의사를 전체적으로 좋아할 그런 마땅한 매개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이 중심이 돼서 경제 사회 각 분의 통계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 작성 방식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가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일단 설정되면 이들 통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의 이제 개선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통계청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행정 자료의 활용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기업 등록부 등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통계청은 상당히 앞서간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 자료의 통계 활용 면에 있어서도 뭐 인구 센서스, 경제 센서스 같은 데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사 환경의 변화와 통계 소의 확대로 현재의 국가 통계 자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조사 통계 중심으로는 이제 폭증하는 통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가공 통계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돼지값, 돼지, 쌀 생산비 이런 농업 생산비를 조사를 위해서 통청 직원들이
수백 명이 1년 내내 그 업무에 붙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다른 부처에서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옛날 그 농업 생산비 같은 것이 옛날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통계였지만요. 지금 사회가 바뀌었는데 과연 지금도 통계청 전체 인력의 3분의 1, 4분의 1을 더 투입해서 온통 거기에만 매달릴 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그럼 이런 통계를 폐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꼭 반드시 폐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 강ung 통계로 만들 수 있다면 과연 500명이 만드는 통계를 1명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강ung 통계를 만들 것인가? 그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죠. 그리고 다시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행정 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고 또 다양한 비대면 조사 방식도 이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통계 인력을 두뇌 중심형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통계 인력의 4분의 3이 통계청에 집중되어 있고 통계청 인력은 조사 담당 인력의 비중이 압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통계기관은 본청 중심의 통계 개발, 기획, 관리, 분석 등 이제 두뇌 기능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사 담당 인력이 압도적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그 통계의 개혁, 개선과 통계 작성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떤 두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 조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고로 선진국 주요 통계 기관의 이제 본부 통계 인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에는 전체 한 3,000명 인력 중에 본부 인력은 한 700명, 800명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센서스국이나 미국 노동통계국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일본 통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왜 일본은 왜 우리나라보다 더 적냐? 일본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을 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통계국 450명 외에 통계센터에서 한 800명 정도가 있고 또 각 부처마다 통계 조직을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제 통계 조직만 하더라도 통계청의 경제통계국의 약 2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국의 통계청 본청 인력은 700명이지만 일본의 통계국의 어떤 본청 기능을 하는 기능은 3,000명, 4,000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통계 활용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가 작성되었다면 그 통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통계의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하나의 통계를 갖고 만들어진 통계를 갖고 10명이 사용하는 거하고 100명이 사용하는 거하고 통계의 생산성의 차이는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이 통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까? 여기에 이제 통계청이 이제 고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의 생산성이란 결국 이제 통계로부터 얻는 효용과 통계의 작성 비용 간의 이제 비율입니다. 그런데 통계의 작성 비용이란 건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것, 통계로부터 얻는 효용, 즉 통계 사용량을 많이 늘리면 이제 통계 작성 생산성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통계의 보급과 전달은 그 통계 작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웬만한 통계를 만드는 데는 이제 그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몇십억 혹은 몇백억 원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통계를 만들어진 통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데는 몇천만 원, 몇 억만 들여더라도 이 활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인 포시스 등을 통해서 이제 통계 수요자들에게 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확대를 통해서 이제 통계 수요자들이 스스로 이제 필요한 통계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는 그 최종 생산물인 이제 통계표를 다양화할수록 활용폭이 커지고 통계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통계표를 통계 인쇄물 중심, 즉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중심이 코시스 등 온라인 매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시스에도 저는 자주 들어가는데 보면 코시스에 있는 통계표는 아직도 과거의 종이 인쇄물에 기반한 통계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종종 갖습니다. 온라인 전달 수단은 과거에 있었던 지면의 제약이라든지 통계표의 크기의 제약이라든지 어떤 과거의 오프라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통계표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통계 수요자들이 통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센서스의 경우에는 경제 센서스 조사를 해서 통계표를 한 50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 센서스를 한 후에 통계표를 한 1,40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센서스를 해서 하고 난 뒤에 결과표는 한 2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계표를 조사를 하더라도 통계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만큼 통계의 활용폭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통계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국가 통계 포털의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전달 수단이 코시스인데요. 코시스를 처음 개발할 때하고 지금은 이제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특히 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에디팅 기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이런 에디팅 기능이 없는 대신에 그 대신 이제 대부분 그냥 데이터를 그냥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으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서는 우리나라의 에디팅 기능에 비해서는 중심이 있던 데 비해서 상당히 이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선진국에는 워낙 많은 데이터를 올리기 때문에 어떤 에디팅 기능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로드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시스를 어떤 이제 지금과 같은 에디팅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업로딩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렇게 양립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어느 한쪽을 더 강화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라는 것은 이게 시계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코시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과거에 있던 통계는 그냥 과거에 만들었던 통계를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와 시계열이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청이 현재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통계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통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새로운 이제 통계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 확대입니다. 통계 자료의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는 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 통계 자료의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과거에는 국가가 통계를 조사를 해서 통계 작성을 국가가 통계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주면 통계 이용자들은 그냥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이제 국가 통계의 국가 독점이라 할까요? 이제 국가가 이제 통계를 독점하는 형태였는데 마이크로 데이터가 보급이 확산되면서 모든 국민이 이제 자기가 필요한 통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뭔가 하면 통계의 민주화라고 볼 수 있죠. 통계의 민주화, 통계의 자유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로서는 이제 과거에는 분석이 불가능했던 부분도 얼마든지 이제 새로운 이제 분석이 이제 가능하게 해졌습니다.
올 초에 이제 그 데이터 3법이 이제 시행됐죠. 데이터 3법의 주 내용은 이제 가명 정보의 활용입니다. 가명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의 이제 연결과 융합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국가 통계에서도 가명 데이터의 활용 확대로 이제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경활 통계라든지 또 주요 사업체 통계 같은 거는 연도별 통계 혹은 분기별 통계에서 이걸 이제 패널 자료로 이제 옮기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가 패널화가 가능해지고 또 여러 통계를 서로 또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의 활용 확대는 통계 작성 기관으로서는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대부분 이제 대형 통계입니다. 조사 대상자도 많고 샘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다 보면 비표본호 오차, 하여튼 자료의 이상한 잘못된 데이터 조사가 잘못될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매크로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그런 게 다 숨겨졌는데 지금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다 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 뭐 통계청의 통계를 잘못 작성한 게 아닌가,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또 비난을 받게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비난은 결국 이제 어떤 통계 작성 기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 작성 기관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좀 위축되거나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것은 이제 통계 작성 기관이 어떤 스스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 통계에서도 어떤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이제 비평 오차 같은 거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완전히 없앤다, 완결하게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은 비록 데이터의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청은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서 발견되는 데이터의 결합물, 통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 피드백 자료로서 활용한다는 어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가명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의 연결, 융합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국가 통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통계의 공급 측면과 또 수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 제시된 과제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한 그 일대 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향도 있을 거고 또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통계라는 이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도 이제 어떤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제 기관들은 또 항의가 있을 거고 또 통계청 내부에서도 사람이 따를 때 또 반발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결국 이제 통계 작성 기관이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될 우리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사회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 그리고 통계 정보 수요의 폭증과를 위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떤 통계 개혁을 위한 통계청의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통해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이재용 고문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참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대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지는 통계가 있을 경우 예. 만약 작성을 중단하면 시계열 단절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들 반드시 이제 중요성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식을 바꾸든지 표본수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작성할 때는 원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그 작성 방식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도가 낮아지더라도 조사를 중단하기보다는 표본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단은 필요하다면 가능한 유지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통계 자원을 이제 어느 정도 배분할 건가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기획 중심의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떤 능력이나 자격 중심으로 통계청에서 인재를 채용하거나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어떤 능력과 자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의 작성 체계는 크게 나눠서 이제 그 어떤 중심의 그러니까 지휘본부와 조사 담당을 하는 역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이 지휘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휘본부에서 하는 통계의 개발부터 기획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요. 조사는 이제 일단 이제 조사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 조사비를 주고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획 담당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본부는 상당한 이제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통계 인력도 그래 통계 전문가도 필요한 거고 경제 전문가도 필요한 거고 사회 전문가도 필요한 거고 또 거기다가 또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관리 능력도 중요한 거고요. 이런 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사 기능 같은 데서는 거의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능력을 필요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통계 관련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이제 통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정보화, 탈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통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건 광의의 질문이긴 하죠. 그건 뭐 지금 우리가 탈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통계청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통계가 필요한가 그것을 이제 통계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통계의 두뇌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